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밤마다 지금 진도가 너무 좀 안 맞아요. 안 맞아가지고, 먼저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 혁명까지는 다 나간 다음에, 어, 이제 복습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우리 뭐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어, 우리가 순서상으로는, 교과서 순서상으로는 영국 혁명, 프랑스 혁명, 그리고 미국 혁명 이렇게 보게 되지만, 실제는 실제 빠른 시기 순으로 하면은 미국이 더 빠르다고 했잖아요. 영국, 미국, 프랑스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됐고, 그래서 사실은 미국 혁명에서 이제 나중에 프랑스 혁명이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역사가 참 짧잖아요. 물론 우리가 살아온 날들보다 훨씬 많은데요. 일반적인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역사가 좀 짧죠. 탄생되게 된 건. 물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미국의 역사가 우리가 미국의 역사라고 배우기 전에 훨씬 이전에도 그 원주민들을 원래 살고 있었던 거죠. 살고 있었지만 우리가 보통 역사에서 얘기할 때 미국의 시작을 영국의 식민지 개척부터 이제 봅니다. 그래서 17세기 이래 북아메리카의 대서양 연안에 13개의 식민지를 개척을 했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이제 정교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온 경우가 많았고, 또 경제적인 이유, 다양한 이유들로 해서 많이 이주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 13개 식민지를 처음 개척을 했고, 식민지는 각각 의회를 가지고 자치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영국도 크게 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영국 자기 본국에 이제 좀 경제적으로 힘들고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이 식민지에 관심을 두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통제를 하고 간섭을 하고, 특히나 이제 심각했던 것이 설탕이나 종이, 차, 마시는 차입니다. 티. 그래서 차 등의 수입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쓰고 있지 않다가 애들한테서 이제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약간 착취가 일어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한 겁니다. 당시 이제 식민지에서. 그래서 이걸 이제 반발했던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보스턴 차 사건이죠. 그래서 배 선박에 가서 차 상자를 대고 수백 상자잖아요. 그걸 다 바다에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사건이 나타났고, 이게 독립혁명이 좀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영국이 엄청나게 통제를 더 강화하고 압박을 주니까 대륙회의라고 식민지 의회가 다 모여가지고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여기서 결정을 하죠. 영국이랑 그냥 한판 뜹시다. 한판 붙읍시다.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자, 그 이전에 우리가 수업 때도 잠시 봤었는데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것을 좀 받을 필요가 있죠. 식민지란다. 이제 요 시민혁명이나 요 미국의 독립혁명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이제 이론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 로크의 사상을 이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은 것이 요 미국의 혁명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 잠시 보면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이 자연권, 천부인권이 이런 게 있는데, 이 기본권을 자연 상태에서는 제대로 효과적으로 이걸 보장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끼리 합의를 맺고, 그래서 계약에 따라 국가라는 조직을 성립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계약론인데, 이걸 주장했던 사람들은 조금씩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홉스 같은 경우는 왕권 신수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던 시절,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 이제 같이 활동했던 인물이라서 이 사람이 봤을 때 자연 상태에 있는 그대로를 이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갈등도 많고 막 대립도 많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이 기본권이란 걸 보장받기 되게 어려우니까 이 주권을 군주에게 양도해야 된다는 군주주권론을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뒤에 로크나 루소랑 은 조금 다른 성격이죠. 로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의정치, 대표를 뽑아서 이제 정치를 맡기면 된다라고 한 사람이고,
대신에 잘못했을 때는 저항권을 저항해서 바꿀 수 있다. 얼마든지. 그걸 이제 저항권이라고 하죠. 이제 이런 걸 되게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다음 루소 같은 경우가 이 주권은 절대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집정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본 사람입니다.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계약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 중에 로크의 이제 이 저항권 사상을 미국의 독립혁명 내용을 보면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독립전쟁에서 독립혁명 최초의 전투는 렉싱턴 전투라고 하고요. 이때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 조지 워싱턴. 우리 이제 초대 대통령이자 2대 대통령이고요. 1달러 이제 화폐 인물이죠. 그리고 이때 독립선언이라고 한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독립선언의 내용은 우리 교과서 통해서 같이 봤었거든요. 이 내용이 참 많은 걸 담고 있어요. 우리 보면서 같이 이제 줄 긋고 이거는 무슨 건 봤잖아요. 그거 좀 잘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태껏 우리 이제 혁명할 때마다 뭔가 문서가 하나씩 나오잖아요. 뭐 권리청원, 권리장전, 그리고 프랑스 인권선언이 있었고 지금 이제 미국 독립선언서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내용이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요걸 이제 이거는 청교도혁명이구나. 이 문서만 보면 이건 프랑스 인권선언이구나. 이런 거 이제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 초기에는 당연히 독립군이 훨씬 열세였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정규군이 군대의 숫자도 훨씬 많았고 전쟁 경험이나 이런 걸 해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독립군이 좀 열세였는데 영국이 마침 아주 적이 많잖아요. 특히나 이제 프랑스가 영국을 아주 싫어했는데 그래서 프랑스가 우리 프랑스 혁명 할 때도 봤지만 지들이 정말 힘든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을 지원을 해주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일단 뭐 에스파냐, 뭐 네덜란드 등 영국의 많은 적들이 이 독립군들을 지원을 해줬다라는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승리 후에 파리 조약, 말 그대로 파리입니다. 파리에서 조약을 맺어가지고 13개 식민지가 독립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독립혁명은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독립혁명의 성격을 좀 보자면 유럽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독립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독립혁명이기도 하면서 또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왔던 이 시민혁명의 내용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혁명이자 시민혁명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진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북미 지역이잖아요. 북아메리카 지역인데 요 아래 있는 중남미 지역의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가 여전히 식민지 지배에 놓여 있었는데 그런 애들에게 독립혁명하고 그리고 프랑스 혁명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다. 프랑스가 이때 군대를 파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군대가 이제 미국의 독립혁명의 내용들을 막 보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돌아가면서 프랑스 혁명하는데도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런 거는 뭐 상식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은 원래 요렇게 땅덩어리 전체잖아요. 전체지만 요 당시 처음 독립 당시의 영토는 한 이 정도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에스파냐로부터 구입, 프랑스로부터 구입, 뭐 영국으로부터 하량, 멕시코로부터 하량, 멕시코로부터 구입 이렇게 쭉 점차 늘려나갔고 요 텍사스 같은 경우가 이제 서부 개척하는 그 장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면서 점차 늘려나갔고요. 이민 열풍이 엄청나게 불어요.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우리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품고 굉장히 많은 이민이 오게 되면서 인구도 자연스럽게 늘고 뭐 노동력도 굉장히 풍부하게 확보가 됐겠죠. 그래서 산업혁명도 시작되고 그러면 1850년대 되면 벌써 대기업, 제조업 이런 것들이 아주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업국가로 발전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남북전쟁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주 간단하게 보고 중요한 사건들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남북전쟁 같은 경우는 우리 세계사에서 남북전쟁이 몇 개 있잖아요. 뭐 우리도 있었고, 그러니까 한국, 우리도 있었고 6.25, 그 다음 베트남,
그리고 미국 이렇게 이제 아주 대표적인 남북 전쟁인데 우리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이념 대립으로 나타난 이제 전쟁이었다면 미국의 전쟁은 좀 이념 대립이라기보다는 아주 경제적인 이유가 굉장히 컸죠. 당시에 이제 이 남부와 북부가 경제적인 구조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때 핵심이 된 것은 노예제를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 이걸 가지고 대립이 일어났고 이게 결국 전쟁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전쟁을 발발하게 됐는데 남부의 상황부터 한번 볼게요. 남부 같은 경우는 대농장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농업 대농장을 운영을 하려면 많은 수의 흑인 노예가 필요로 하죠. 인건비 아주 줄일 수 있잖아요. 노예를 이용하게 되면. 그래서 노예제를 유지하는 게 얘들은 압도적으로 유리한 이유고 그래서 유지하자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부 같은 경우는 상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공장은 많이 지어졌는데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부의 많은 이 노예들이 자유롭게 풀려나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부딪히면서 결국은 전쟁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하나의 배경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마 이게 좀 크게 발전되게 된 것은 북부 출신의 링컨이 마침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남부가 이걸 링컨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여러 주가 따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남부 연합이란 걸 결성을 하게 되면서 이게 결국 남북 전쟁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면서 결국은 북부가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링컨이 흑인 인권을 생각했다? 그건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정치적인 이유가 컸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수업 때 다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노예제도 이제 폐지됐고 국가 단합이 공고화됐고 산업발전도 이루면서 아주 경제적인 통합을 이루게 되었다. 다음에 그래서 최대 공업국으로 점차점차 성장해 갔다 이런 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전쟁 과정에서 중공업, 철도공사 이런 게 활발해졌고 서부 개척도 되게 가속화됩니다. 19세기 후반에 들어가면 이제 보호무역 같은 걸 쓰게 되면서 그리고 이민자도 막 들어오고 노동력도 풍부해지니까 이걸 바탕으로 국내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륙횡단철도 대륙횡단철도가 처음 이때 개통됐을 때 2800km 정도였답니다. 길이가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 400km니까 그거랑 비교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크죠. 확실히 미국은 큰 나라입니다. 철도 만들고 또 전국을 철도망으로 연결하게 되면서 운송 이제 화물이나 이런 것들이 운송이 아주 편리해지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9세기 말 세계 최대의 공업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세계대전 때 보겠지만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중립국 유지하면서 양쪽에 전부 다 군수 물자나 이런 것들을 팔아먹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승전국으로 되면서 엄청난 이제 세계 진짜 최대의 공업국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까지 지금도 여전하게 이제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으로 이제 자리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세계대전이라고 한 걸 우리 나중에 배워보겠지만 이때 미국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자본을 축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최대의 경제 1위로 우뚝 설 수 있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혁명하고 미국의 발전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